2023년도 하반기 제가 30살 중반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또 1주택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무려 1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고, 그쪽으로 제가 가겠다라는 전략과 방법을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시리즈로 제가 가고 있는데, 대구도 규제지역에서 이미 모두 해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일반 과세로 1%대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취득세 중과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대구에 1년에 있는 매달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유 자체도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있죠.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또는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가격을 쭉 봤더니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네? 조정됐네? 하락했네? 이 정도 가격대 떨어졌으면 다른 지역을 쭉 비교해 봤더니만 지금 정도는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실수요가 바탕이 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이런 호가도 계속 올라가면서 실거래가 찍히는 것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1주택이고 이런 30살 중반이 됐죠. 이제 사회 경험도 이제 8, 9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도 대리나 과장급 정도 됐겠죠. 이 시드머니도 1억 정도 모아놨고, 주택이 하나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지만 대구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2년 동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얘를 팔고, 힘들겠지만 팔고 또 다른 쪽으로 내가 가는 전략, 또는 아니야, 지금 이거 팔면 너무 후려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버티면서, 나는 여러 채에 투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채만 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해서 나는 2, 3년 뒤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이 회복된 대구를 상상하면서 내가 첫 번째 주택은 팔지 말고 요거를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추후에 몇 년 뒤에 조금 회복하면 그때 얘를 팔고 비과세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저 같으면 갈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자체가 이런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그 경우가 최소 1년을 보유한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팔면 안 되죠. 얘를 첫 번째를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3년 안에 첫 번째를 매도를 해야지만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최소 첫 번째 주택을 2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통 1주택자라도 2년을 보유를 해야지 1주택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내가 전략적으로 시기와 타이밍을 잘 보시고 전략적으로 내가 매도를 한다라면 내가 1억이나 2억 정도의 매도 차익이 있는데도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 너무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이,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하락됐습니다. 근데 1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씩 이제 가격이 반등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많이 상승돼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구에 올해 내년에 어느 정도 과한 신축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전세 물량이 정리가 되면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그런 취득에 대한 공부나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주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안에만 매도하면 되니까 3년 뒤에 어느 정도 대구 시장이 회복할 것 같은데 라는 다들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섣불리 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지 말고 후려친 가격에 공포 심리에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버텨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1억에 대한 종잣돈이 있다 보니까 이 1억에 대한 이런 돈을 잘 활용해서 두 번째 주택을 매수를 하면서 비과세 전략으로 저 같으면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무주택 경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중반에 나이가 넘어가게 되고 이제 신혼부부이면서 아이가 없는 상이라고 가정을 드렸습니다. 근데 종잣돈 1억 정도 모아놨고 전세를 끼고 두 번째 집을 사두는 전략과 대출받아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이나 분양권을 사두는 전략이 있겠죠. 근데 일단 현재 대구 상황에 주구장창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 끼고 사두는 전략보다는 1억 가지고 전세 갭 투자를 웬만한 아파트가 좋은 데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신축에 있는 분양권 중에서 이 조금 다르죠. 첫 번째 5천만 원 했을 때보다 좀 다른 이런 상황이 약간은 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 아니면 향후 몇 달 내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분양권 있죠. 이런 것들 위주에 있는 프리미엄이 좀 붙더라도 조금 위치가 좋고 핵심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1억 정도를 내가 여유자금으로 내가 분양권 10%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타 비용, 세금, 여러 가지 비용을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선에서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그런 분양권이라든지 지금 이미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권들 있죠. 그것을 사면서 내가 과연 1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신축 분양권 자체가 1억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기가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1억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사가지고 막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뭐 분양권이 가격 자체가 5억 6억 넘어가는데 1억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1억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급지에 있는 구축 매물들 중에서 또는 1급지에 있는 구축 매물들 중에서 가격이 많이 조정된 기존에 있는 기축 아파트를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무주택자분들은 뭐 이렇게 디딤돌 대출이나 나라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1주택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디딤돌이나 저리에 있는 대출을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라도 지금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상황이라든지 내 경제력이라든지 내 연봉에 맞는 가장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 알아보시면서 4%대는 또는 고정금리에 있는 상품을 이용해서 저 같으면 4억이나 5억대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를 하면서 1억이라는 종잣돈 5천만 원보다 2배의 규모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더 핵심지에 있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붙은 물건들 중에서도 내가 충분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분양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들 중에 핵심 동, 핵심 층, 로얄동, 로얄층이라 그러죠. RR 매물을 찾기 위해서 저는 수성구를 필두로 해서 여러 군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1주택이 있지만 신축 분양권도 대출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상급지로 나는 갈아탈 거야 라는 계획이 잡히셔야 됩니다. 또는 나는 뭐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도 좋은데 수성구 쪽으로 나는 아이들 나중에 이제 내가 지금 30대 중반 상황에서 아이들 나중에 교육이라든지 학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성구 쪽에 핵심 쪽에 있는 아파트들, 새 아파트는 당연히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대출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대출을 끼고 내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떤 위치에 있는 구축이지만 조금 더 핵심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이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리스트를 쭉 뽑아서 현장을 가시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 합격이 이렇게 충분하게 배정을 학교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구축에 있는 아파트로 나는 갈아타기를 할 계획이야 라는 그런 분들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또한 이런 쪽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상급지로 다른 구에 있다가 수성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왜? 나는 아직 1주택밖에 안 되고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 충분하게 갈 수 있어. 지금도 하락기고 조정기고 절대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는 갈아타기 할 조류의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1주택자고 30대 중반의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중에 아이를 학교 보내겠죠. 조금 더 교육에 관심이 있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안쪽으로 더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많고 이런 교육적인 이런 환경이 좋은 쪽으로 저 같으면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핵심은요, 1주택자 갈아타기에 1억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30대 중반엔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에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학군이라든지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안쪽으로 더 충분하게 더 좋은 아파트 5천만 원 세대보다 1억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매물 리스트를 내가 후보군을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투자에 있어서 기준점이나 핵심 자체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인플레이션의 이런 효과, 그런 영향으로 공사비나 인건비나 자재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해라 하면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또 인력 수급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공사 현장 가서 소위 노가다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전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늘어지면서 공사비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아파트 분양 가격에 점점점 반영되면서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땅값 또한 우상향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당 가능한 내가 원리금 매달 상환 능력에 맞는 분양가나 아파트 가격을 적절하게 딱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지수 통제를 통해서 매달 저축액이나 현금 보액을 유지를 해야 되고, 분양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 현장 경험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실물 자산은 장기 우상향한다. 회의 가치는 장기 우하향한다. 이런 쪽에 확신을 가지면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만 대출 레버리지를 나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마지막 이런 확신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주시고요. 항상 저에게 응원 댓글 주신다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